동생이 나에게 꽃다발을 안겼다. 뭐죠? 사동이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동생이 아빠 등에 업혔다. 자기가 업히는, 동생이 업히는 거니까 뭐? 피동이죠. 됐나요? 나는 항상 사동에는 없는 줄 한번 생각해봐. 있으면 상관없고. 나는 동생을 누나 등에 업혔다. 업기 시킨 거죠. 그죠? 되셨나요? 네, 그래서 사동이 됩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 사람은 이겁니다. 뭐 피동과 사동은 문맥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목적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사동에는 뭐가 있다? 반드시 목적어가 있다. 또 전미사 대신 계약을 붙여봐도 말이 되면 사동이다. 이를테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 사동에는 목적어가 꼭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동생을 누나 등에 업게 했다 하면 말이 되죠. 그러면 뭐라는 거야? 사동이라는 거야. 됐나요? 네. 근데 잘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목적어가 있다고 무조건 사동은 아니야. 이를테면 지하철에서 빠를 밟혔다. 누가? 나는. 지하철에서 누군가에서 빠를 밟힘을 당한 거죠. 뭐야? 피동입니다. 목적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됐나요? 네. 피동도 있을 수 있다. 자, 이제 하나 남았나요? 인용 표현과 부정 표현. 자, 합시다. 힘들죠. 인용 표현. 인용 표현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했냐면 그 아는 문장에 인용절 있죠.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 되살려 볼까요? 아는 문장은 직접 인용일 때 라고, 간접 인용일 때 고. 그러면서 제가 그때도 안에 있는 지시어, 대명사 등은 조금 손을 봐야 되고 종결음이 많이 바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그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 인용이 간접 인용이 뭔지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 빠르게 포인트만. 직접 인용은 큰 따옴표 쓰고 인용격 조사 라고를 쓴다. 맞죠? 간접 인용은 뭐 내 말로 바꾸어서 하는 거죠. 그래서 큰 따옴표를 쓰지 않고요. 인용글 뒤에 조사, 인용격 조사 고를 씁니다. 대표적으로 그는 말한 거 그대로 씁니다. 날씨가 덥네 라고 말했다. 그는 날씨가 덥다고 말했다. 지금 모두 사실 덥네도 덥다로 살짝 바뀌고 있죠. 그죠? 네, 그런 것들. 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구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입니다. 여기 있네요. 보세요. 간접 인용이 실현될 때 직접 인용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 왜? 있는 그대로 그냥 녹음하듯이 옮기면 돼요. 근데 그 내용이 평소형이고 동사서술하면 이제 간접인으로 바뀔 때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다로 그대로 가져가면 되고 의문형이면 느냐 명령형이면 라로 그죠? 됐나요? 그 다음에 청류형이면 자로 형용사면 평소형인데 다 의문형이면 느냐 서술격 조사 조심하셔야 되죠. 평소형이면 원래는 이다였겠죠? 이다를 이라 됐나요? 그 다음에 의문형이면 이냐로 바꿉니다. 물론 의문상 환경상 이가 생각돼서 바로 냐가 될 수 있겠죠. 너는 학생이냐 이렇게 할 수 있고 그죠? 너는 바보냐 이렇게 하는 거죠. 저 감탄문 없어요? 없네요. 그죠? 예. 됐나요? 예. 감탄문도 그대로 가져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래 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시간 표현, 높임 표현, 지시어, 대명사 등을 적절하게 바꿔야 돼요. 예문이 되게 좋더라고요. 한번 봅시다. 요거 보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선생님께서 직접 인용입니다. 곧 그리 갈게 점 찍고 라고 말씀하셨어. 자, 근데 나한테 선생님이 높죠.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곧까지 그대로 가져오고 그리가 아니고 저기에서 나한테 그리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으니까 이리가 되겠죠. 지시표현 바뀝니다. 이해되시나요? 선생님은 갈게라고 말했는데 내가 여기 있으니까 선생님이 오시는 거죠. 오는 거죠. 근데 높으니까 온다고 하지 않고 오신다고 이렇게 바뀌는 거죠. 완전 바뀌죠. 됐나요? 네. 그 다음에 그는 선생님께 저도 가야 합니까? 라고 여쭙다. 자, 그걸 이제 바꿉니다. 내가 지금 이 물어본 사람도 나한테 3인칭이고 맞나요? 그 사람이 말할 때 1인칭으로 말했죠?
이 그가 이 사람이잖아, 그지? 이건 1인칭이지만 내 말로 들어오니까 3인칭 돼야 되겠죠. 3인칭이고 그 자기를 말하는 건 제기는 제기되면서 써야 된다, 그죠? 그래서 그는 선생님께 자기도 가야 자, 의문문이죠. 됐나요? 그다음 누구한테? 선생님한테 하면서 합니까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금 나는 그걸 나한테 풀어서 하느냐 고로 바뀌었죠. 이거 외울 건 아니야, 그지? 자연스럽게 저렇게 바뀌는 게 있구나 정도 해놓고 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 어제 병원에서 내일 다시 오세요라고 말했어. 자, 그대로 가고 자 어제 병원에서 내일이라고 말했어. 내가 지금 이걸 어제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오늘 말하는 거죠. 그럼 의 병원에서 말했을 때 어제 내일이 오늘의 오늘이죠. 그래서 어제 병원에서 오늘 다시 오세요가 이제 명령문이니까 지금 병원에서 나한테 존중을 했지만 내가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냥 오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날개 하고 갑시다. 자, 인용 표현에서 사용되는 서술어. 이를테면 뭐라고 말했다 주로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말하다, 묻다, 대답하다, 명령하다 이렇게 서술어 조금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인용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그렇죠? 그리고 생각하다, 느끼다, 믿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제한적인데 이걸 크게 나누면 남의 말이나 글을 전달할 때 이런 말을 서술을 쓰고 맞죠?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때 이런 서술을 쓴다는 겁니다. 됐죠? 그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간접 인용을 실현할 때 이제 아까 말한 거 요걸 조금 예를 빠르게 보면서 가는 겁니다. 자, 뭐에 따라서 동사에 따라서 형용사에 따라서 서술격 조사에 따라서 다시 문장 유형이 달라지는 거죠. 자, 동사 평서문. 그는 오늘 공부한다고 말했다. 의문형. 그는 오늘 공부하느냐고 물었다. 명령형. 그는 오늘 공부하라고 말했다. 됐나요? 자, 뒤에 다 고만 있는 거예요. 조사는 그죠? 그 다음에 그는 오늘 공부하자고 말했다. 됐나요? 그 다음에 형용사면 그는 오늘 날씨가 덥다고 말했다. 의문형이면 오늘 날씨가 덥냐고 말했다. 됐죠? 그 다음에 서술격 조사 그는 오늘 시험이 오늘이라고 말했다. 이다가 이라 된다 그랬죠? 됐나요? 그 다음에 그는 오늘 시험이냐고 물었다. 됐죠? 요건 좀 훈련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인용 표현은 그 정도 하면 될 것 여기 같고요. 날개도 응? 간접이랑 마지막 페이지 또 간접이 날개가 간접이냐면 그거 갈까요? 네. 자, 그러면 뒷페이지에 날개 간접 인용도 먼저 보겠습니다. 간접 인용에서 중요한 것,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 헷갈리기 쉬운 것이 종결음입니다.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특히 명령형 종결음이 간접 인용에서는 으라를 쓴다. 그래서 이를테면 예리가 내 것도 남겨라. 직접 이렇게 말했겠죠? 근데 이걸 어떻게 남기라고? 이걸 어떻게 찾아야 되나요? 기본형이 뭐죠? 남겨라의 기본형이 남기다죠. 그래서 어간 남기까지 하고 뭘 붙이라는 거야? 으라를 붙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남기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 라고가 아니고 라 하고 고죠, 그죠? 됐나요? 그 밑에 그 설명이죠. 됐나요? 오케이. 자, 이제 부정 표현. 오늘 수업 좀 긴데 해봅시다. 자, 긍정 표현에 대하여 어느 내용의 의미를 부정하는 문법. 그래서 문장의 의미와 유형에 따라서 안을 쓰면 안 부정문, 못을 쓰면 못 부정문, 조금 분량은 적지만 말다를 쓰면 말다 부정문. 됐나요? 그래서 민우는 안 부정문은 게임을 안 한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게임을 하지 않는다. 요게 둘 다 안 부정문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 않는다의 안이 제거를 해줘. 아니 하를 줄인 말입니다. 그죠? 하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민우는 게임을 못한다. 민우는 게임을 하지 못한다. 요거는 못 부정문입니다. 민우야 게임을 하지 말자. 이거는 이제 청룡문할 때 쓰는 말이죠. 그래서 지 말자 부정이죠. 말자 부정.
됐나요? 네, 그 정도 하고요. 감을 잡았고. 그럼 안부정문. 안부정문은 아까 우리 피동사동처럼 짧은 긴 이런 말을 씁니다. 짧은은 그냥 서술어 앞에 안을 붙이죠. 안도 사실 아니의 준말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부사죠. 부정 부사죠. 예, 전체는 부정 부사입니다. 그래서 주체의 의지와 주체의 상태나 사실을 단순 부정할 때 뭘 쓴다? 주체의 의지를 부정하거나 상태나 사실을 단순 부정할 때 안 부정을 쓰고, 짧게 쓰면 서술 앞에 안, 길게 쓰면 용언 의관까지 해서 지를 연결하고 안타 또는 아니하다를 쓰면 됩니다. 됐나요? 만약에 채은 플러스 이다였으면 채은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용언이면 아니하다가 되고 서술격 조사였으면 아니다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이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은지는 점심을 먹지 않는다. 점심을 먹는다를 부정한 거죠. 됐나요? 아까 먹은 것은 점심이 아니다는 점심이다를 부정한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결국은 의미적으로 정리하면 주어의 의지를 부정한다. 주어의 상태를 부정한다. 주어의 단순한 사실을 부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안 됐나요? 위에 문제가 안 됐네요. 은지는 아침을 안 먹는다. 배가 안 고프다. 이 부분 조금 더 다시 다룰 겁니다. 좀 더 봅시다. 못 부정은 주체의 능력 부정에 의한 부정과 외부 요인에 의한 부정. 형태는 구체적으로 역시 짧은 부정은 영혼 앞에 못, 긴 부정은 영혼 외관에 지를 연결시키고 못하다를 쓰는 겁니다. 예문 볼게요. 배가 불러서 더 못 먹겠다. 먹을 능력이 없어. 밥이 없어서 더 못 먹겠다. 밥이 없어서 안 먹겠다가 어색하죠. 왜냐하면 내가 안 먹는 게 아니고 외부적으로 밥이 없는 이유 때문에 내가 먹는 게 부정되는 거니까 이때는 못이라는 능력 부정을 씁니다. 외부 요인을 쓴다는 겁니다. 됐나요? 말이 고했다. 외부 요인 때문에 부정될 때는 못을 씁니다. 능력이 없을 때도 못을 씁니다. 됐나요? 예. 이젠 더 이상 먹지 못하겠다. 이것도 이제 못이니까 능력 부정일 수도 있고 외부적 부정일 수도 있습니다. 됐을까요? 예. 자, 그 다음에 말자 부정문. 명령문하고 청유문에서는 뭘 쓴다? 말자를 씁니다. 뭐밖에 없다? 긴 부정. 말 용어는 없죠. 뭐 하지 말다 또는 말하라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청유문이면 하지 말자가 되고요. 됐나요? 명령문이면 하지 말라, 말하라 또는 하지 마라. 됐나요? 네. 그 다음에 부정 표현에서 또 중의성이 나옵니다. 자, 큰 틀에서 우리말의 문법에서 중의성 해소라는 것도 있죠. 수식의 범위 있고 지금 부정의 범위가 있어요. 볼까요? 부정 표현이 미치는 범위가 뭘 할 수 있어? 중의성을 드러낼 수 있어서 이를테면 철수가 영희를 놀리지 않았다. 자, 첫 번째 해석. 영희를 놀린 사람은 철수가 아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철수가 놀린 사람은 영희가 아니야 라는 의미 될 수 있죠. 철수가 한 행위는 영희를 놀린 것이 아니야. 그 뜻일 수 있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 중의성을 해소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보조사 은, 는, 도, 만 등을 쓰면 해소가 됩니다. 이를테면 영희를 놀린 사람이 철수가 아니라는 뜻으로 이 말을 썼다면 철수는 영희를 놀리지 않았어. 다른 사람 놀렸을지는 모르지. 됐죠? 그 다음에 철수가 놀리는데 그건 영희가 아니라면 그러면 철수가 영희는 놀리지 않았어. 다른 애들은 철수가 놀렸지만 영희는 놀리지 않았어. 근데 철수가 영희에게 한 행위는 놀리는 행위가 아니다. 그렇게 되면 철수가 영희를 놀리지는 않았어. 이렇게 할 수 있죠. 됐나요? 보조사가 이렇게 큰 역할을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부정문의 의미 구분. 짧은 부정문과 긴 부정문은 의미 차이가 크지 않지만 자, 요거 주로 의지를 부정하는 안 부정문과 주로 능력을 부정하는
못 부정문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안 부정문은 주어의 의지나 상태의 단순 부정. 못은 능력 부족이거나 외부 요인에 의한 부정. 그렇죠? 네, 그래서 요 차이는 되게 크다. 그죠? 했고 그런데 안 부정문에는 의지 부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또 뭐도 있죠? 상태나 사실을 단순 부정하는 게 있죠. 지금 그게 아님을 나타내는 거. 이때는 서술어가 되게 형용사다. 이때는 하늘이 파랗지 않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파도가 치지 않는다. 처럼 서술어가 동사이더라도 주체가 사물일 때도 뭐가 될 수 있어? 상태나 사실에 대한 단순 부정이 된다. 결국 문맥이 중요해요. 정리 다시 해볼까요? 주로 의지를 나타내는 게 무슨 부정문? 안 부정문. 그 다음에 능력을 부정 나타내는 것은 자, 그런데 안 부정문에 의지 말고도 뭐도 있었어? 상태에 대한 단순 사실이나 상태에 대한 단순 부정이 있었어. 이럴 때는 주로 서술어가 형용사야. 그렇지? 그런데 동사일 때도 이 동사가 주어가 사물이면 안을 썼는데 뭐 상태 단순한 의지가 아니실 때는 이럴 때 무슨 소리냐면 이 말을 정리하면 안이 상태나 사실에 대한 단순 부정일 때 서술은 주로 형용사인데 다른 말로 하면 안을 쓰면 동사에다 안을 쓰면 의지 부정인데 동사를 썼는데도 의지 부정이 아닌 게 있다는 거예요. 파도가 치지 않는다. 파도 치다는 동사거든요. 근데 파도가 사물이 되죠. 그러니까 파도가 치지 않는다. 안을 썼다고 해서 뭐가 아니야? 의지 부정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이나 상태에 대한 단순 부정이라는 거예요. 됐죠? 이 이야기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다 했습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챕터가 3개였기 때문에 여러분 교재를 사서 공부하시는 분들 문제를 좀 많이 풀으셔야 될 겁니다. 문제 풀다가 질문이 있으면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수업을 듣는 학생은 질문 있나요? 없나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